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광주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황상무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한 광주 지역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우설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5.18을 왜곡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입니다. 황 수석은 5.18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1980년 5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초 사망자는 5월 19일 계엄군 구타로 숨진 김경철 씨입니다. 좋은 말 해도 우리 속이 안 편합니다. 솔직히 그땐 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참 너무 처참한 죽음을 당해갖고 기가 막힌데 그런 뭐지까지 거짓말로. 황 수석은 KBS 기자이자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확인조차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인 시민사회 수석이 왜곡된 인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황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인들이 5.18을 배우러 광주를 찾는데 대통령실 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했고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친 황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희생당한 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능욕한 것이어서 모욕한 것이어서 저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황상무 수석이. 앞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며 이른바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5.18 왜곡 발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8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에서만 현역이 살아남은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을 향한 교체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먼저 마무리된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이 승리한 곳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하고 7곳에서 현역이 패했습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광주발 현역 교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가 확정된 선거구는 5곳에 달합니다. 여술에서는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땄고 고흥보성 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승남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바람이 전남에서도 거세게 불면서 현역 국회의원 생환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이계호 의원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고 목포 김원희,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나주 화순 신정훈,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어려운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은 6명. 하지만 이들 선거구 역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역대 광주 전남 총선 물갈이폭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총선에서는 83%가 새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총선을 3주가량 앞두고 민주당의 광주 전남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하루아침에 후보가 뒤바뀌는 등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공천 인준을 미룬 광주 북구가 경선은 지난달 21일 끝났지만 검찰이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본선 후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전략 공천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하루아침에 본선 후보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초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경쟁 상대였던 김문수 후보로 교체된 겁니다. 이 여파는 나주 화순 선거구까지 번졌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탈락한 송금주 예비후보가 결선을 통과한 신종원 의원의 이중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중투표가 후보 교체의 원인이라면 그 기준이 다른 선거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경선이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처럼 곳곳에서 갈등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빚어지는 그런 일도 결국은 소위 이른바 친명 후보가 안착할 수 있도록 무리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친명과 비명이 대결하는 상징적인 선거구인 서울 강북을의 전략 경선 후보인 박용진 후보는 광주를 찾아 무너진 민주당 경선 시스템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55%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지만 몸부림치는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 기자회견 전체를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에서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당선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20번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내용을 당규에 담고 있지만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면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22번에 배치했습니다. 어제 저녁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차량을 들이받은 2차 사고였는데요.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 중이었는데 6분 뒤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관광버스가 사고 차량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경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춥니다. 그리고 16초 뒤 뒤에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사고를 당한 경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SUV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차들에 경고하면서 경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6분쯤 뒤 관광버스 2대가 달려왔고 이를 본 운전자 한 명이 다급하게 휴대전화 불빛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버스는 그대로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5살 아이, 이들을 구조하려던 40대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팰리세이드 기사분이 앞에 가서 라이트로 좀 신호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한 20m 정도 멀리 떨어져서 후라시로 붙이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와서 그냥 받아갖고 다 돌아가신 거죠. 모자가 타고 있던 경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SUV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습니다. 경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7살 아이와 버스 승객 4명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차가 사고가 난 곳은 곡선 구간으로 날이 저물면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던 중 앞선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어느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2,000V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배전 노동자들이 절연 장갑을 끼고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작업 방식인데요. 감전 사고가 자주 나자 한전은 스마트 스틱이라 불리는 막대 장비로 고압 전선을 작업하는 간접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아예 전선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법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작업 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이나 폭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올해 초 신안에서 발생한 사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한전의 전기 오조작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당시 신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김초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신안 이목리의 한 배전선로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백 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차단한 뒤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22,000V 전기가 투입된 겁니다. 배전 노동자 백 씨는 이 사고로 손과 발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한전. 취재가 한 달여간 계속되자 결국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전이 밝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전 배전센터 직원은 수동 전기 스위치가 있는 장소에서 한전 배전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해 작업이 다 끝난 건지 물었습니다. 배전 업무 담당자는 당시 민원 상대를 위해 사무실에 있었는데 작업이 끝난 것 같다며 전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배전 노동자 백 씨는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시공관리 책임자가 수십 분 전에 곧 작업이 끝난다고 한 말을 참고했을 뿐 한전 측에 현장 확인은 없던 겁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신안 사고를 계기로 한전 업무 담당자와 배전센터 직원, 협력업체 시공관리 책임자 간 3중 확인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오조작과 관련해 이제서야 기본 예방책이 나온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배전 노동자 약 2,400여 명이 약 300건의 공사에 참여하는 상황. 이들의 안전을 위한 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라고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산 선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국제선 출국 일본행이라고 적힌 전광판 사진과 함께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고 적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일본풍 주점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 전광판은 광주 광산구 소재의 한 쇼핑몰 일본 테마거리 입구 장식을 위해 설치됐고 이 주점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적지 않은 메시지와 악플을 받고 있다며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주금용 할머니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주 할머니는 지난 1942년 2월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후지코시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군수품을 제작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주 할머니를 대신해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5년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이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사건의 원고는 87명으로 소송 15건의 생존자는 이제 정신영 할머니 등 2명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